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한 나라가 두 가지 최종 제어만 생산하고 있고요. 2010년과 15년 그 가격과 수량이 다음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 네, 가격과 수량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죠. 기준 연도를 2010년도로 했습니다. 10년도인 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선 여기 표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를 한번 구하여라. 그리고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구하여라. 파세 지수를 구하여라.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와 파세 지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 잘 보시고요. 자,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라스파이레스랑 파세 지수 같은 것을 우리가 과연 당신은 측정할 수 있습니까가 문제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의와 GDP 디플레이터, 라스파이레스 지수, 파세 지수, GDP 디플레이터와 파세 지수와의 관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지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왜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사실은 옛날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이제 삶의 후생이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이 증가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행복해지셨습니까? 이렇게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요, 후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득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준연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준연도를 거기 문제에서 보시면 2010년도로 되어 있고 비교연도를 20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기준연도라고 하고 얘를 비교연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과 효용과 관련돼 있으니까 2010년도에는 이 사람의 GDP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기준연도를 P0라고 하고요. 그래서 Q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비교연도는 P1과 Q1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연도가 이렇게 있는데 기준연도보다 비교연도가 값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이거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값이 커졌을 때 P 때문에 커질 수가 있고요. 또는 Q 때문에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P 때문에 커졌는지 Q 때문에 커졌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연도에 가격이 100원짜리 하는 걸 내가 10개를 샀어요. 그러면 소득을 1000원 이렇게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가격이 200원으로 올랐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비량이 근데 5개로 줄어들었어. 그래도 1000원 이렇게 된다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명목소득으로 나타내는 돈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게 금액이 1000원에서 1000원 그대로니까 아이고 나는 행복이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 보면 이 소득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물가가 상승했고요. 소비량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후생이 감소해지는 불행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P 때문에 증가한 걸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옛날 가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격은 변함이 없다라고 할 때 소비량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때는 소비량은 5개잖아요. 자, 이렇게 5개가 되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50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소득이 이렇게 1000원이었었는데 새로운 상황에서는 여기 보니까 500원이 됐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옛날보다 후생이 2배 감소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해서 나타내 드리면은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기준연도랑 비교연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기준연도에는 명목 GDP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노미널 하는 명목 GDP가 되고요. 비교연도에는 이게 P1, Q1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비교연도의 명목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물가의 어떤 변화로 인한 거는 제거하기 위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Q1을 곱해주는 거죠. 얘는 당연히 Q0를 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낸 것은 바로 뭐냐면 옛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레알 실질 GDP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도 비교년도의 실질 GDP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면 기준연도에 여기 명목 GDP를 실질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기준연도는 명목과 실질이 똑같죠. 그리고 비교연도에 실질과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이 커지게 되면 뭐 때문에 커졌다? 그렇죠. P 때문에 커진 걸 제거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바꿔서 후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나가서 만약에 요거를 쭉 해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본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명목 GDP를 실질 GDP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자, 분모 분자의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뭐 때문에 차이가 난 거예요? 그렇죠. 물가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파세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연도와 비교연도가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졌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옛날 시각으로 봐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해졌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새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됐지 이렇게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과거를 기준 시점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준 연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라스파이레스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스파이레스 지수라고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비교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후생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파세 지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P라고 쓰게 될 것입니다. 얘는 라스파이레스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아셨죠? 네,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앞에 좀 보시면은요, 우선 이렇게 2번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DP 디플레이터를 한번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은 파세 지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수를 나타낼 때 수량 지수가 있고 가격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지수가 있고요. 자, 여기 살짝 정리 좀 해볼게요. 수량 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지수는요. 우리가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가 기준이 되는 건데 여기서 가격이 P1, P0 이렇게 얼마나 변했는가가 기준인데 옛날의 Q를 이렇게 곱해줘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니면은 가격이 얼마나 변했니 이게 관심인데 비교 연도인 Q1을 곱해서 가격 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옛날 가격을 가지고 해서 가격을 변하는 걸 우리가 라스파이레스 가격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파세 가격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응용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량 지수 똑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수량 지수는 수량이 얼마나 변했니? 이게 관심사예요. Q0, Q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Q0, Q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P를 곱해줘야 되는데 P를 옛날에 P를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오늘날의 P를 이렇게 곱해주는 비교연도의 P를 곱해주는 것을 파세 수량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를 표현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고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는 요걸 가지고 사용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파세 가격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게 사실 우리 시험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간단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좀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P가 되고요. 여기가 Q가 된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이때요. 가격은 바로 이제 옛날 거라고 할게요. 옛날 가격, 새로운 가격, 옛날 수량, 새로운 수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A라 그러고 뭐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좀 정리 좀 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 그러고 D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 여기 나와 있는 라스파이러스 가격 지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요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요. 밑에 표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해당해요? P1 Q0죠. P1 Q0니까 B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B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얘는 P0 Q0잖아요. 얘는 여기서 A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A분의 B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얘는 P1 Q1이니까 요 표에 보시면은 여기가 D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값은 어떻게 될까요? P0 Q1 이건 어떻게 될까요? P0 Q1이니까 요거 C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분의 D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한번 이용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좀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값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준 연도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이스크림하고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햄버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표 잘 보고 계시죠? 다운받아서 보세요. 아니면 헷갈리시면, 자, 여기서 P0다 라고 하면 앞에 게 아이스크림이고 뒤에 게 햄버거라고 할게요.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750원, 그리고 햄버거의 가격이 1,500원. 숫자들이 크네요. 그 다음에 기준 연도에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어떻게 해요? 900원이고, 그리고 햄버거의 가격이 1,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0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기준 연도의 수량을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150개고, 그리고 햄버거가 100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Q1 보시면은 얘는 아이스크림이 200개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가 13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목차를 그렇게 잡았죠. 디플레이터 구하는 방법. 우선 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잡았냐면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파세 지수를 가지고 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파세 가격 지수를 가지고 구합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가 관심이니까 P0, Q0 이렇게 되는데 뒤에 곱해지는 게 Q1을 곱해야 되는 거죠. Q1 그리고 Q1 이렇게 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위에 거를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A라 그러고 여기가 B라 그러고 여기가 C라 그러고 여기가 D라 그럽시다. 그러면 이 값은 P0 Q1이니까 P0 Q1 하면 C고요. 여기는 P1 Q1 되니까 분자에는 D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C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C값은 요거를 계산하면 되잖아. 요거는요, 순서 맞춰야 돼. 앞에 게 아이스크림, 뒤에 게 햄버거. 그래서 얘 값은 750원짜리 하는 거 200개 팔렸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1,500원 하는 거 130개 팔렸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다음 D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D는 마찬가지로 그냥 순서만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요. 900원짜리 하는 거 200개 팔렸고 더하기 1800원짜리 하는 거 몇 개요? 130개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설에도 거기 이렇게 계산을 쫙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하면 1.2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쵸? 곱하기 100 하면 1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구하는 방법과 의와 두 번째 계산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라스파이러스 지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쓸게요. 3번 라스파이러스 가격 지수를 구해보세요. 라스파이러스 가격 지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마찬가지로 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요 그림이 보여야 되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의는 그냥 똑같이 구하는 방법 보시면 되겠고 2번 계산 과정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라스파이러스 가격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파세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물가가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가 그걸 보셔야 되겠고요. 뒤에 곱해지는 게 Q0가 이렇게 곱해지면 돼요. 요거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표에서 보세요. P0, Q0는 위에서 어떤 값입니까? 네, A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P1, Q0 어떻게 됩니까?
네, B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A값과 B값을 한번 여기다가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B값은 어떻게 돼요? B값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B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B값이잖아요. 그래서 900 곱하기 150.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900원짜리 하는 거 곱하기 150개 팔렸고 더하기 1800원짜리 하는 거 더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A값은 어떻게 될까요? A값은 요거잖아요. A값은 그냥 순서 맞춰가지고 앞에 게 아이스크림이고 뒤에 게 햄버거잖아요. 그럼 A값은 네 똑같죠. 750짜리 하는 거 150이고요. 더하기 1,500원짜리 하는 거 곱하기 해야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곱하기가 됐죠. 곱하기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요. 곱하기 거기 보시면 A 값과 해당하는 거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요 값도 역시 1.2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파세 지수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세 지수는 요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GDP 디플레이터가 파세 지수니까 4번은 요걸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요걸로 대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와 파세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뭘 기준으로 한다? 네, 비교년도에 여기요. 비교년도에 생산량을 수량을 가중치로 사용을 합니다. 가중치로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비교년도의 가격 수량을 가중치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라스파이러스랑 파세 지수를 계산을 해보시면 라스파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과대평가하게 되는 게 기본적이고요. 파세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소평가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라스파이러스랑 파세 지수가 두 개가 같은 결과가 나온 거 보이세요? 여기 보세요. 라스파이러스 방식을 썼더니 1.2가 나왔고요. 파세 방식을 썼더니 1.2가 나왔어요. 그럼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두 개가 같은 결과가 나왔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과대평가, 가소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개가 같았다라고 하면은 자, 6번 해가지고 우리 책에 거기 보시면 결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번 결론 이렇게 보시면은 자, 포인트는 라스파리스 가격지수랑 파세 가격지수가 원래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대평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세 지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과소평가해야 되는데 진정한 물가지수를 근데 얘 값이 1.2로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겠는데 무차별 곡선이 인디퍼런스 곡선의 형태가 네 L자 형태인 레온티에프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레온티에프 효용 함수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수에 대한 얘기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 특징,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